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좀 미루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 노출, 검색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느냐,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죠. 저도 매일매일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좀 나아지고 있나 아닌가를 제가 블로그 한 지가 13년이 됐는데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하루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자꾸 체크해 보면, 이걸 꾸준히 체크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 있구나 하는 느낌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춰야만 내가 좀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위치로 가서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진짜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각 주제별로 이런 걸 누리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죠. 그분들은 진짜 하루에 어마어마한 방문자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점수라는 부분들은 꼭 방문자랑 비례하지는 않아요. 내가 방문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너무 적은데 적으면 무조건 뒤로 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조건이 뭔지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단 검색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블로그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블로그 검색이 있고요, 뷰 검색이 있고요,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은 누가 쓰든 다 검색이 돼요. 누가 쓰든, 저 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조건 검색에 잡혀요. 블로그 검색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난 블로그 검색에도 안 잡힌다 이러면 본인 블로그가 오류인 거예요. 오류. 저품질이거나 또는 오류이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뷰 검색에 잡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뷰 검색에 잡힌다는 건 뷰 검색에서 타임라인 뷰에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일자별 또는 뭐 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뷰 검색에 내가 나오긴 나온다 이런 건데요. 뷰 검색에 잡히는 거는 아주 작게는 0.5%, 많게는 2% 정도만이 검색에 잡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개의 포스팅 중에 2개 정도만 뷰 검색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뷰 검색에 안 잡히면 저품질이냐? 그건 아니고요. 뷰 검색에 잡히는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대한 로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설령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잡히고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로직에 맞게끔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아 랭킹, 제가 늘 얘기하는 다이아 로직 있죠? 정보, 경험, 의견,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쓰신 분들, 그 다음에 제목이 맞는 분들이 뷰 검색 타임라인 뷰에 뜹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 앞에 얘기했던 상위 노출 되시는 분들, 이 상위 노출이라는 의미는 뭐냐? 통합 검색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검색도 사실은 뷰 검색에서 잡히는 건데, 앞서 말한 건 뷰 검색의 타임라인 뷰라는 건 일자별로 보이는 거고요. 통합 검색이라는 건 일자와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모아서, 어떤 해당 A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 그 A라는 키워드의 모든 검색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최소 4위나 5위 안에 드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 이거는 뷰 검색에서 사실은 기본 뷰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타임라인 뷰에 잡히는 걸 뷰 검색에 잡힌다고 하고, 전체 통합 검색, 기본 뷰에 잡히는 걸 통합 검색에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쓰는 통합 검색에 잡힐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다 잡힐 수 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게 되면서 내가 여기 다이아 로직이 잘 갖춰져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이러면 하루 최소 방문자가 몇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서 근데 몇만 명이 안 된다. 나는 이게 뻔뻔히 이렇게 다 통합 검색에 잡히는데 몇만 명이 안 되는 거는 키워드를 잘못 잡으신 거고요. 제대로 된 키워드만 잡으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러면 그 분야가 여행이든 맛집이든 일상이든 미용이든 패션이든 뭐가 됐든 통합 검색에만 전부 잡힐 수만 있다면 기본 최소한 하루에 2, 3만 명씩은 들어오고요. 이 키워드를 좀 센 걸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방문자가 5만 명이 훌쩍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블로그 하는 사람의 모든 목표는. 그런데
이 점수는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포스팅을 하나 할 때마다 이 포스팅에 대해서 네이버 인공지능이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을 다 적절히 조물조물해서 그걸 잘 적용을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홍보 포스팅을 하시면 0점이고요. 빵점이에요. 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계속 0점이 쌓이는 거고요. 진솔한 후기를 하면 13점이 쌓이는데요. 이 진솔한 후기가 그냥 나는 진솔하고 솔직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거 플러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다이아 로직에 맞는 글 플러스 소비되는 키워드를 합산해서 포스팅할 때 그럴 때 13점씩 새겨요. 그러니까 이 13점씩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러면 얼마나 쌓아야 되고 뭐 도대체 몇 점이 쌓느냐, 이건 죽어도 네이버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N일을 주기로 또는 일정 주기로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내가 그 블로그를 그 이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편차는 있는데요. 보통은 뭐 짧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보통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제가 방송 연예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연예와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 중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7개월이 채 안 된 거죠. 7개월이 채 안 된 거예요. 6개월 조금 넘어섰어요. 6개월 좀 넘어섰는데 일부 키워드들이 이제 그 통합 검색에 잡히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너무 센 키워드들은 저도 통합 검색에서 잡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숨어있는 1cm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1cm, 숨어있는 디테일,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제 블로그 방문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통합 검색에는 저 역시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다만 점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느껴져요. 느껴져서 죽어도 안 잡히던 것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그 아래쪽에라도 제가 이제 걸터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가 요즘 보면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도 아직 내 원하는 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13년도가 뭘 했길래 이랬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점수가 아니고요.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네이버의 그 지금 뭐 한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이니까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꾸준히 만화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올리던 블로거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다른 글을 막 올린다면 블로그를 팔거나 빌려줬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전문성과 인지도를 파악해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째, 주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주제 점수. 그러니까 그냥 점수를 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해당 주제의 글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해요. 난 여지껏 별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일상을 썼어요. 일상을 썼는데 이제 좀 마음 먹고 나는 이제 앞으로 요리를 써봐야지 해서 요리를 한 뭐 열흘 했어요. 아니면 뭐 한 달 했어요. 근데 검색이 잘 안 잡혀. 내 블로그는 왜 이래? 뭐 네이버는 너무한 것 같아. 네이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것만 이렇게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고 점수가 생기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꾸준히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6개월에 걸쳐서 정말 미친 듯이 썼거든요. 미친 듯이 썼는데 이제서야 조금 내가 이게 랭킹이 주제 점수가 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전부터 쭉 해온 게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한 분야의 주제를 쭉 했고 거기서 통합 검색에서 계속 잘 잡혔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 주제를 하면서 추가로 다른 A라는 주제를 해요. 그랬을 때는 검색에 잘 잡힐 수 있어요. 그 주제가 내 전체 주제에서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속에 포함이 된다면, 이게 뭔가 하여튼 복잡한데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블로그 주제는 3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 주제 점수를 갖춰야만
점수가 쌓이기 시작한다. 제대로 된 점수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전문성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문성이란 말은 조금 애매하고, 이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키워드 랭킹이라는 게 존재해요. 키워드 랭킹.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 또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평소에는 검색이 잘 안 되다가 내가 A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유독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를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난 왜지? 왜 이 단어만 쓰면 난 위로 앞으로 쑥 하고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글을 쓰는데, 쓸 때마다, 어디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가볼 만한 곳만 쓰면 내가 검색이 잘 돼요. 근데 맨 처음엔 부산 가볼 만한 곳만 주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 가볼 만한 곳을 써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키워드 랭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야만 내가 통합 검색에 상위 노출에 주구장창 반영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한 번 만들기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만 차지하고 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날로 먹는, 블로그를 그냥 날로 먹는, 뭘 써도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실 때까지는 꾹 참고 견뎌야 해요. 무슨 곰이 마늘을 먹듯이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올 연말까지가 제가 이제 모든 그 통합 검색에 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잡히는 게, 드라마 방송 분야가 잡히는 게 제 목표인데요. 최근 제가 잡히는 제 목표치 대비 한 50%, 많게는 60%까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머지 40에서 50%를 올 연말까지 만들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상위 노출이 되려면 점수가 필요하다. 그 점수는 진솔한 후기여야 되는데 다이아로직이 갖춰져야만 점수를 준다. 그리고 소비 있는 키워드를 써야만 점수를 준다. 그리고 이 점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거 플러스 내가 키워드 랭킹,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제의 점수가 있어야 된다. 내 블로그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 글로 한 방향으로 갔을 때만 제대로 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좀 이렇게 인내심 있고 꾸준히 뭔가 하나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꼭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요거 한번 꼭 해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시국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미 작년에 경험해 보셨죠?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시국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블로그로 사람들은 더 몰립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블로거들에게는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요. 여름에 잘 농사를 지으셔야 올 가을 겨울에 크게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수확하실 때쯤 저는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